부업으로 해외 구매 대행 사업을 시작한 지 약 4개월 만에 1억 5천만 원의 매출을 찍었습니다. 전에 업로드해둔 영상에서 사업자를 내가지고 한 달치의 과정을 하나하나 전부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그 사업자가 이제는 평균적으로 하루에 많이 팔면 5, 600만 원 정도를 팔고 있고요. 적게 팔아도 평균적으로 한 2, 300만 원 정도의 매출이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도 다음 달이면 한 달에 1억 정도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요즘 해외 구매 대행 사업이나 온라인 사업이 되게 레드오션이고 끝물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저는 이렇게 4, 5달 만에 초단기에 이렇게 급성장하는 매출을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요? 오늘 이 과정을 사업자가 없다 치고 사업자를 내는 과정부터 상품을 소싱하는 과정, 전략적인 접근을 통해서 매출 1억 5천까지 초단기에 가는 과정까지 전부 이 영상 하나에 다 녹일 테니까 영상 꼭 끝까지 봐주세요. 웬만한 유료 강의보다 훨씬 좋을 겁니다. 우선 제일 처음에는 사업자 등록을 했습니다. 처음 사업할 때는 이 사업자 내는 과정이 굉장히 설레는 순간인데, 사실 인터넷으로 홈택스를 통해서 쉽게 사업자를 낼 수도 있지만, 저는 새로운 사업자를 낼 때는 항상 뭔가 새로운 사업을 한다는 마음으로 항상 이렇게 종이 사업자를 받으러 갑니다. 번거롭지만 그래도 뭐 첫 사업하는 기분 내기를 할까요? 그래서 이렇게 사업자를 보통 신청하면 빠르면은 뭐 당일에도 나오고, 늦어도 한 다음 날 정도면 보통 사업자가 다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사업자가 나왔으면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되는데요. 통신판매업은 말 그대로 온라인에서 물건을 팔려면 전부 있어야 돼요. 하물며 중고거래도 자주 하고 소득이 발생하게 되면 사업자 등록증이 필요하고요. 구매 대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통신 판매업을 낼 때 이 비용이 드는데, 뭐 면허세 5만 원 정도 되게 아주 작은 비용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보24 사이트에 들어가서 간단하게 이렇게 행정 작업을 통해서 통신 판매업을 만들 수 있고, 보통 빠르면 하루 만에도 나오지만 평균적으로 한 2, 3일 정도 걸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3일 정도 소요시간 잡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통신 판매업 신고가 끝나면 우리가 판매할 마켓에 입점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흔히 아는 스마트 스토어나 쿠팡 같은 마켓도 있지만, 뭐 낚싯대를 좀 많이 던져준다는 생각으로 뭐 옥션이나 G마켓, 11번가 이런 마켓들에 입점을 해서 상품을 등록할 때 동시에 등록해주면 판매할 확률이 훨씬 올라갑니다. 실제로 해외 구매 대행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따가 영상 조금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잘 팔리는 제품의 주류가 스마트 스토어나 쿠팡보다는 오히려 연령층이 좀 있는 오픈마켓에서 조금 더 잘 판매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토어를 처음 시작한다고 우리가 익숙한 스마트 스토어 쿠팡뿐만 아니라 오픈마켓에도 필히 입점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어쨌든 입점 관련해서 다루기에는 사실 이 영상에서 다 담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거는 스킵하도록 하고, 그 전에 또 준비해야 될 게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나중에 상품을 어딘가에서 소싱해서 판매를 하려면 그 소싱하는 소싱처가 필요하잖아요. 이건 국가별로 다 다르긴 하지만 중국은 보통 타오바오에서 많이 합니다. 뭐 1688이나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들은 가격이 싸지만 세금적으로 처리해야 될 게 좀 복잡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구매 대행업자는 거의 다 타오바오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이 타오바오를 가입해야 되는데, 타오바오도 그냥 회원가입을 하게 되면은 계정이 잠겨버리는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계정이 안 잠기게 가입하는 방법이 따로 있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 이거 같이 보고 한번 따라해 보시죠. 타오바오가 약간 보안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PC로 가입하고 하면은 동결이 많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계정이 많이 묶이는 현상이죠. 그래서 저희는 모바일로 가입을 할 건데, 아이폰이든 안드로이드든 저랑 똑같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입을 할 때 최대한 동결이 안 걸리도록 몇 개 장치를 좀 할 건데, 그것까지 같이 따라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휴대폰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타오바오 앱 가입 같은 경우에 휴대폰 화면으로 녹화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플레이스토어 검색창에 타오바오라고 검색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주황색으로 된 이 앱을 다운로드 해주세요. 타오바오가 이제 다운로드 됐으면 어플을 켜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무슨 한자가 나오면 여기 주황 색깔 동의하기 버튼을 눌러줍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가입을 해볼 건데, 가입을 하실 때 와이파이가 연결된 상태에서 하게 되면은 다른 와이파이에서 접속을 할 경우에 동결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가입하실 때는 와이파이를 꺼주시고 데이터로 가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와이파이를 끄고 데이터로 타오바오 앱에 접속하시면 우측 하단에 여기 주황 색깔 버튼이 있습니다. 여기 검은색 배경의 주황색 버튼 요거 눌러주시고, 그러면 저랑 같은 창이 뜰 텐데, 여기서 여기 주황색 글씨 이거 누르시면은 휴대폰으로 가입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눌러볼게요. 네, 여기서 여기 국가번호가 지금 80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대한민국 국가코드 82로 변경해 줍니다. 네, 여기 플러스 82 요거 눌러주시고, 자, 여기서 휴대폰으로 입력할 때도 아이디를 010이랑 110 이렇게 두 가지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010땡땡땡땡도 가능하고 110땡땡땡도 가능합니다. 같은 번호로요. 근데 그래도 국제 번호 많이 사용하는 010이 아닌 110으로 가입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110하고 여러분 휴대폰 번호 입력을 해주시고 주황색 버튼 눌러주시면, 예를 들면은 뭐 101234527 이런 식으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주황색 버튼 눌러주시고, 여기 뭐가 나오면 다시 주황색 버튼. 자, 그러면 여기 슬라이드를 미는 창이 나올 텐데, 이거를 끝까지 천천히 밀어주시고요. 네, 이렇게 하면 이제 인증번호가 나갈 겁니다. 문자 메시지 확인해 주시면 되고, 보통 한 10초, 20초 정도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문자 번호를 받았으면 여기 입력을 해줍니다. 자,
여기에 이제 아이폰 같은 경우는 여기에 페이스 아이디가 나올 거고,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는 지문이 나올 텐데 그냥 여기 주황 색깔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 지문이나 페이스 아이디를 등록하고 나면은 이제 이렇게 뜰 텐데 여기 주황 버튼 눌러주시면 가입이 완료가 됩니다. 근데 가입을 했는데 우리가 분명히 아이디나 패스워드를 치지도 않았는데 가입이 됐을 겁니다. 이게 타오바오가 그냥 휴대폰 번호로 가입을 하면 자동으로 가입이 되는 시스템이라서, 이게 우리가 보안상 그리고 편의상 좀 더 편하게 하려면 아이디도 만들어줘야 되고 비밀번호도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측에 5번째 여기 우측 아래 이 아이콘을 눌러주시고, 여기 보시면은 TV 머시기라고 되어 있는 아이디가 있을 겁니다. 이게 타오바오에서 자동 가입된 아이디고,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아이디를 변경을 해줘야 되는데 우측에 톱니바퀴 모양 설정 같은 게 있습니다. 이 아이콘을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 여기 4번째 거, 자 이게 비밀번호 변경입니다. 요거를 눌러주시고요. 그러면 어떤 창으로 이동이 되는데 여기서 이제 휴대폰 번호로 다시 문자 인증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주황 색깔 버튼이 있습니다. 요거 한번 눌러주시고요. 네, 여기에 받으신 번호를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주황 버튼 눌러주시고, 네, 여기서 이제 바꾸실 비밀번호 입력해주시고 비밀번호 확인입니다. 요거 숫자 영어 조합으로 입력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확인까지 하셨으면 여기 주황 색깔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하면 일단은 비밀번호 변경은 완료가 된 거고요. 이제 아이디도 변경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비밀번호를 이렇게 정하셨으면 나중에 잊어버리면 찾기가 이게 한국 사이트가 아니다 보니까 좀 번거로울 수가 있어서 꼭 메모를 해두시면 되고, 다시 이제 그 창으로 돌아와질 텐데 여기서 이제 아이디도 변경을 해야 됩니다. 제일 위에 TV 뭐라고 적혀있는 여기 이 칸을 또 눌러줍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주황 색깔 버튼을 눌러주시고 또 주황 색깔 버튼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 여기서 영문 숫자 조합이 가능한 아이디를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아이디를 입력하고 주황 색깔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럼 어떤 창이 뜰 텐데 다시 주황 색깔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쪽에 아이디도 변경이 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 비밀번호도 아까 변경을 하셨으니까 지금 우리가 일단 아이디랑 비밀번호 변경은 완료가 된 상태이고요. 여기 확인해 보시면 아이디 변경된 게 확인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타오바오가 약간 프로필 사진 같은 걸 또 등록을 해야 약간 보안상에 조금 더 동결을 예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여기 프로필 사진 이걸 눌러주셔가지고 이쪽에 흰 색깔 버튼 있습니다. 이거 눌러주시고 그 다음 여기 주황 색깔, 네, 요거 하셔서 여기 이 버튼을 누르셔가지고 프로필 사진을 변경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프로필 사진까지 바꿔주시면은 우선은 1차적으로 타오바오를 동결 없이 거의 가입하는 게 끝난 건데, 마지막으로 PC로 한번 우리가 만든 아이디 비밀번호로 접속을 해보고 가입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PC에서 타오바오에 들어오셔가지고 여기 주황 색깔 로그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런 창이 뜰 텐데 여기에 아까 만들어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을 해주시고 엔터를 눌러주시면 여기에 휴대폰 뭔가 체크 버튼이 뜰 건데요. 휴대폰에 보면 이런 화면으로 바뀌어 있을 겁니다. 타오바오 앱에 들어가시면, 그럼 여기서 주황 색깔 버튼을 눌러주시면 네, 여기 PC도 인증이 완료되면서 로그인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로그아웃을 한번 해보고 여기서 다시 만든 아이디로 가입을 해보시면 네, 2회차 로그인부터는 인증 없이 이렇게 로그인이 되고 이렇게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타오바오 가입이 완료됐으면 두 번째로 이제 신용카드를 만들어야 돼요. 물론 해외 구매 대행에서 해외 결제가 가능한 체크카드도 상관이 없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 해외 구매 대행의 굉장히 특장점 중 하나가 다른 사람이 구매를 요청한 그 금액을 내 신용카드로 긁어가지고 그 금액에 대한 혜택을 제가 싹 다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쉽게 표현을 하자면 우리가 뭐 마트에서 물건을 사는데 고객이 결제를 하는데 현금 영수증은 제 걸로 끊는 것과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고객이 대금 결제한 것들을 제가 혜택을 다 받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일상생활에서 한 달에 뭐 50만원, 100만원 쓰는 경우는 많지만 한 달에 뭐 생활비로 500, 1000, 2000만원 이렇게 쓰는 경우는 잘 없잖아요. 근데 해외 구매 대행 사업을 하게 되면은 고객이 결제 요청이 된 금액을 제가 긁는 거기 때문에 1000, 2000만원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1000, 2000만원에 대한 신용카드 혜택을 제가 다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해외 구매 대행에 특화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게 되면은 정말 혜택 좋은 게 많아요. 뭐 체크카드로 하셔도 되지만 이런 혜택을 놓치는 게 엄청나게 큰 손실이지 않을까. 저도 원래 신용카드를 아예 쓰지 말자는 주의의 사람이었어요. 근데 해외 구매 대행 할 때는 신용카드를 굉장히 많이 쓰게 됐죠. 지금은 제가 카드가 한 5개 정도 되는데,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카드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카드가 총 2종류가 있어요. 크게 캐시백 카드, 항공 마일리지 카드, 할인형 카드, 이렇게 3개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첫 번째 캐시백형 카드예요. 가장 흔한, 가장 대중적이면서 가장 좋은 국민 가온 글로벌이라는 카드가 있어요. 국민에서 나온 건데, 이거 보시면은 해외 가맹점 최대 3%인데 사실상 3%는 뭐 이벤트나 이런 것들이 되어야만이 되는 거고, 실제로는 약 2%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평균적으로 해외 약 2%고 무제한으로 적립이 가능해요. 연회비도 뭐 해외니까 약 연회비 2만원이니까 월에 한 1000 얼마, 그냥 단순한 계산으로 봤을 때 우리가 1000만원을 한 달에 결제하게 되면 20만원의 캐시백이 나오는 거죠. 바로 현금화해서 뽑아 쓸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뭐 여행 관심 없어, 그냥 돈을 최대한 많이 버는 게 나의 목적이야 하신다면 이런 캐시백을 가장 많이 주는 가온 글로벌 요거 하시면 되고, 이벤트 같은 거 다 참여하셔가지고 최대 3%까지 받아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캐시백 하려면 나는 가온 글로벌 카드로 하겠다. 자, 두 번째, 나는 여행을 굉장히 좋아해. 그러면 항공 마일리지 카드로 가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가 원래
원래 여행 가고 싶어서 구매 대행을 시작했던 사람이에요. 한 4년 전에 진짜 좋은 카드가 있었는데 롯데 스카이패스 더 드림이라고. 근데 이거는 단종이 됐어요. 그래서 그 다음 요즘 가장 좋은 거는 신한 1.5 에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항공 마일리지, 아시아나 항공 마일리지에 특화된 카드예요. 아시아나 카드는 신한 1.5 에어, 대한항공 적립형 카드는 KB국민 파인테크, 이렇게 두 가지를 추천드리는데 가장 추천드리는 거는 그래도 KB국민 파인테크를 추천드려요. 저도 아직은 없는데 지금 발급받으려고 생각 중인 카드예요. 적립률을 두 개를 좀 비교해보면 신한 1.5 에어는 1000원 쓰면 1.5 마일리지가 적립이 되고요. 국민 파인테크 대한항공 카드도 1500원 쓰면 2 마일리지가 적립이 돼요. 그래서 적립률로 따지면 조금 비슷비슷한 것 같은데 1.5 에어는 특정 한도까지는 해외 결제를 하게 되면은 1000원당 3마일리지를 적립해줘요. 그래서 매출이 아주 높지 않을 때는 신한 1.5 에어 카드가 훨씬 적립률이 좋긴 한데 사실 그 마일리지 항공권도 따로 있거든요. 그거는 대한항공이 조금 더 항공편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파인테크 요거 추천드립니다. KB국민 파인테크. 그래서 이 마일리지에 대한 개념이 저는 처음에 조금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가 이해가 안 되냐면 얼마를 결제하면 내가 마일리지가 쌓이고 그 마일리지로 해외나 뭐 제주도나 이렇게 갈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궁금했는데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보여드리자면, 자, 제 대한항공 계정인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서울에서 뭐 오사카로 여행을 가겠다 보시면은 일반석 기준으로 22,500 마일리지가 들어요. 한번 편도로 가는데. 근데 파인테크 아까 보시면 1,500원에 2마일리지가 적립된다고 했으니까 대충 1,500만원 썼을 때 2만 정도니까 한 1,700만원 쓰면은 편도 마일리지가 생겨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활비로 1,700만원 쓰는 사람은 없지만 해외 구매 대행에서 한 달에 1,500, 2,000 이렇게 긁는 사람은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매출이 조금만 나와도 한 달에 이렇게 일본의 편도 티켓 하나는 생기는 꼴이죠. 나는 구매 대행으로 돈 벌고 혜택까지 굳이 돈으로 바꾸고 싶지 않아, 나는 여행을 공짜로 가는 기분을 느끼고 싶어 하시면은 네, 이렇게 항공권 카드로 하시는 게 낫습니다. 저는 이 카드가 좀 많은 편이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가장 혜택이 갑인 카드가 있어요. 이게 카드계의 최고봉이라고 불려요. 왜 최고냐면 혜택을 보시면 이 장난 아닌데 뭐 항공 마일리지도 되고 할인형도 되고 이 다양하게 돼요. 그래서 저는 할인형으로 좀 보여드리면, 자 보시면은 국내 결제 시 실적 한도 없이 1% 할인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해외 결제 시 한도 없이 3%를 할인해줘요. 진짜 엄청난 거죠. 뭐 조금 다른 예시긴 하지만 마진이 거의 3% 더 생긴다랑 거의 동일한 뜻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만큼 아주 강력한 카드예요. 예를 들면 1000만원 결제하면은 30만원이 할인되니까 아까 캐시백형인 국민가온 글로벌보다 훨씬 유리하죠. 매출이 많으면 많을수록 훨씬 더 유리한 카드예요. 뭐 좀 극단적인 예시를 들었을 때 만약에 한 1억 정도 결제를 한다 한 달에, 그러면은 300만원이 그냥 바로 세이브가 되는 거예요. 카드 하나만 써도요. 대신 연회비가 좀 비싸요. 20만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매 대행을 첫 카드로는 좀 비추해. 너무 좀 부담스럽기 때문에 첫 해외 구매 대행 카드로는 캐시백형인 가온 글로벌이나 항공형인 뭐 파인테크나 1.5 에어 요렇게 가셨다가 사업자를 만약에 확장하거나 할 때 사업을 좀 제대로 이제 할 수 있겠다 싶을 때 요 카드를 한번 발급받으시면 좋을 겁니다. 자, 그래서 카드는 요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선택사항으로 체크카드 하셔도 되고 요런 혜택 많은 신용카드를 발급받으셔도 돼요. 그래서 요런 카드를 준비해 두시고 타오바오 가입도 해두시고 그 다음 사업자 통신 판매업 낸 뒤에 마켓 입점까지 다 해두시면 사업을 준비하기까지는 거의 세팅이 완료됐어요. 배대지 같은 경우는 들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배송대행지 나중에 주문이 들어오고 주문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그때 가입을 해서 해도 늦지 않기 때문에 배송대행지에 관한 설명은 다른 영상에서 제가 추가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딱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어떤 상품을 팔까에 대한 소싱의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단기간에 매출 1억 5천까지 빠르게 점프할 수 있는 전략법이에요. 이 부분 하나하나씩 다 다뤄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꼭 이거를 적용하셔가지고 매출을 빠르게 올려보셨으면 합니다. 우선 상품 소싱 부분인데 이 부분을 제대로 못하면 아무리 어떤 전략을 갖다 놔도 사실상 엉망이 됩니다. 그래서 소싱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뭐 시즌성 소싱 방법이 있을 수도 있고요. 잘 팔리는 상품 뭐 벤치마킹이라든지 진짜 다양한 소싱 방법이 있지만 사실상 소싱법은 어떤 소싱법을 사용해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대신 이 개념을 모르면 구매 대행에서는 소싱의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장 큰 하나, 누가 사냐? 이게 중요해요. 누가 우리 거 살 거냐? 이거를 이해 못하면 어떤 소싱법을 갖다 줘도 이상한 결과를 만들게 되고, 이걸 이해하게 되면 어떤 소싱법을 가져와도 자기만의 색깔로 잘 맞게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누가 사냐라고 하면 솔직히 되게 특이한 뭐 책상이라든지 되게 예쁜 쓰레기라고 하죠. 되게 예쁜 뭐 휴지 케이스라든지 잿더리라든지 이런 것들은 디자인이 특이해서 잘 팔릴 수도는 있어요. 이게 해외 구매 대행 사업자한테 살 것이냐?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저라면 굳이 그런 걸 살 거라면 굳이 저희 같은 해외 구매 대행 업자보다는 그냥 알리익스프레스나 테무에서 그걸 살 것 같거든요. 아니면 쿠팡 로켓이라든지. 그러니까 쿠팡 로켓에 없으면 알리테무 들어가서 그냥 고르지
때문인지 굳이 네이버 뒤져가면서 특이한 제품을 찾아가지고 구매 대행업자한테 살 이유는 딱히 없다고 봐요. 심지어 우리가 거기에서 노출되기도 힘들 것 같고. 근데 그런 것들을 많이 올리시면은 당연히 판매가 될 확률이 낮겠죠. 판매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10,000개 올려가지고 매출 1000만원 나올 거 10,000개 올려서 매출 100만원 밖에 안 나온다는 것. 그래서 이런 것들은 되게 별로다. 그렇다고 그러면은 뭐 기계라든지 농기구만 팔아야 되냐? 이게 저희가 옛날부터 처음에 이 얘기를 많이 해서 그런지 기계나 농기구만 집중적으로 올리시는 분들이 계신데 구매 대행에 적합한 상품을 팔기 위해서 예시를 그렇게 든 거지 극단적으로 기계나 농기구만 팔면 안 되죠. 당연히 결국에는 구매 대행에 적합한 상품을 올려야 돼요. 뭐 업소 같은 카페나 이런 가게 같은 데 쓰거나 펜션에서 쓰거나 그 다음에 흔히 우리가 쉽게 구하기 힘든 그런 물건들이 구매 대행에 적합한 상품이라는 거죠. 반자동이라고 하는 거는 수동처럼 마케팅을 입히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구매 대행에 적합한 상품과 키워드의 조합과 그 다음에 많은 상품 등록을 통해서 노출을 많이 시켜야만이 팔리지 이게 개수를 되게 적게 하거나 그렇게 한다고 팔리는 전략은 아니기 때문에 전략을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기준을 조금 정해드리면 부업이신 분들은 적어도 하루에 50개는 올려주셔야 돼요. 꾸준히. 그리고 전업이신 분들은 최소 70개에서 평균적으로 100개는 올려주셔야 하고 그 이상이면 이상일수록 훨씬 좋습니다. 대신 퀄리티를 떨어뜨리면 안 돼요. 키워드라든지 상품 소싱 그러니까 구매 대행에 적합한 상품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숫자만 채우는 소싱은 당연히 매출이 안 나는 지름길이고요. 이런 것들을 모두 지킨 가정 하에서 50개 100개를 올리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구매 대행에 적합한 상품을 쉽게 찾는 방법을 한번 알려드릴게요. 자 우선 네이버에 들어오셔가지고 처음에 어떻게 검색할 건가 중요한데 그냥 자 펜션이라고 하면은 뭐가 있을까? 뭐 펜션에는 흔들그네도 있을 것 같고 뭐 풀장 같은 것도 많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열어보는 거죠. 펜션이면은 뭐 수영장이 있으니까 뭐 펜션 수영장을 검색해볼까? 자 이렇게 검색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은 뭐가 막 많이 나와요. 이왕이면 해외 직구로 들어가야지 제품 참고하기 좋으니까 보시면은 뭐 수영장 호텔 트레이도 있고요. 수영장 사다리도 있네요. 그러면은 자 여기서 펜션 수영장을 쳐가지고 상품을 몇 개를 찾았으니 엑셀을 하나 이렇게 간략하게 만들어가지고 수영장 사다리 이렇게 입력을 해둘게요. 자 원래 가능하면은 타오바오 링크까지 같이 찾아두는 게 좋아요. 이 이미지 검색 도구를 이용해서 찾으시면 되는데 자, 이 상품 링크를 복사하셔서 시트에 그냥 놔두는 거예요. 이 양식은 여러분들이 편하게 하셔도 되고 저희 카페 자료실에 있는 걸 이용하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요거를 3개 이렇게 가지치기 그러니까 뿌리 상품을 기준으로 가지치기 할 상품을 2개를 놔두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저희는 가지치기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하면은 벌써 3개의 상품이 소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첫 번째 상품을 찾으셨으면 두 번째, 세 번째 상품은 어떻게 찾냐면 아까 전에 이미지 검색에서 이렇게 들어가셨잖아요. 자 그러면은 이거를 한글로 번역을 잠시 해보면 뭐 수영장 난간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요쯤 복사를 하셔가지고 제목을 타오바오에 검색을 하시는 거예요. 대충 중국어 영역을 잡아서 조금 다른 모양의 사다리들이 있어요. 너무 똑같은 거 하시면 안 되고 뭐 이런 것도 조금 사진이라도 좀 달라 보이는 것들 자 이거 시트에 올려주시고 또 세 번째 거 다른 거 좀 다른 유형의 사다리가 있으면 좋아요. 자 이런 거 좀 유형이 다르죠. 이 다리 이 링크를 복사하셔가지고 네 요렇게 하면은 3개의 상품을 벌써 우린 소싱을 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다른 상품 어떻게 하느냐 보시면은 여기 위에 연관 검색어를 보시면 또 수영장 관련한 게 되게 많아요. 뭐 수영장 덮개 수영장 풀도 있고요. 수영장 계단 그 다음에 수영장 여과기도 있고요. 뭐 감시탑이 뭔지 모르겠는데 뭐 딱 봐도 이 뭔지 모르겠다 하면 구매 대행에 적합한 거거든요. 요것도 있고 대형 수영장도 팔 수 있고요. 수영장 감시탑이랑 대형 수영장을 눌러볼까요? 아 이런 의자네요. 이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또 해외 직구로 들어가셔가지고 좀 괜찮은 거 이미지 찾기를 누르셔서 자 여기 뜨는 거 복사하셔서 자 수영장 감시탑 그 다음에 가지치기 할 거 또 2개 그 다음에 또 대형 수영장 자 그러면 수영장 쪽은 이제 너무 많이 했으니까 다른 거를 좀 찾아볼게요.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은 자동차 관련해서 한번 찾아보면 업소용 자동차 뭐 이런 식으로 일단 검색을 해보는 거예요. 업소용 자동차가 뭐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해외 직구 들어가 보면 이런 트롤리가 나오네요. 자 애매하면 다른 걸 해보는 거죠. 차라리 차량 정비소라고 쳐볼까요? 좀 업소스럽게 해외 직구 누르시면 뭐가 많이 나와요. 폐유 수집 뭐 이런 것도 나오고요. 유압 자키도 나오고 작업 의자 뭐 많이 나오네요. 그러면은 자동차 폐유라고 검색해볼게요. 딱 봐도 좀 특이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타고 가는 거예요. 소싱은 자동차 엔진 오일 석션기 뭐 이런 것도 나와요. 무슨 제품인지 모르겠지만 충분히 내가 모른다는 건 구매 대행에 적합하다라는 뜻이니까 자 여기에 엔진 오일 석션기 하나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으면서 벌써 약 12개의 제품을 찾았어요. 물론 설명을 하면서 했지 훨씬 더 빠르게 할 수 있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핵심은 구매 대행에 적합한 상품을 찾아야 되고 가지치기는 뿌리가 되는 상품과 다른 유형의 상품들 뭐 모양이라든지 규격이라든지 크기라든지 무게라든지 뭐 하여튼 좀 다른 용도라든지 다른 유형의 상품들로 가지치기를 최대한 다양하게 해주는 게 좋다. 자 여기까지 하시면은 상품을 소싱하는 부분은 끝이 난 겁니다. 이 구매 대행에서는 이 상품을 어떻게 제대로 소싱을 하느냐를 몰라가지고 매출을 못 내신 분들이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만 이해하셔도 여러분들 매출을 아주 업그레이드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상품을 소싱해서 주기적으로 상품을 등록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노출이 되기 때문에 판매가 자연스럽게 잘 되실 거예요. 물론 이 기준 전제 조건은 첫 번째,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상품군을 구매 대행에 적합한 상품을 올렸느냐, 두 번째, 키워드는 메인 키워드와 서브 키워드를 잘 분리시켜 가지고 배치를 했느냐, 세 번째, 옵션명을 깔끔하게 했느냐. 자, 이 부분을 전체 다루기에는 영상이 너무너무 길어지니까 영상의 반응이 좋으면 제가 추가적으로 이 부분을 또 다뤄볼게요. 마지막으로 상품 등록을 꾸준히 하느냐. 자, 여기까지 지켜주셨을 때 매출이 보통 상품을 5,000개 정도 올리면은 평균 500에서 1,000만 원 정도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사업자 하나를 낼 때 공장 하나를 낸다라고 제가 표현을 많이 하는데, 공장 하나에 상품 5,000개가 올라갔을 때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가 나오면 셀프 체크를 하는 거죠. 아, 나 좀 괜찮게 지금 잘 가고 있구나, 방향을 잘 맞게 하고 있구나. 대신 여기서 존재 조건은 6개월 1년 내도록 해서 5,000개를 올리면은 상품의 최신성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 500만 원, 1,000만 원을 제대로 해도 나오기가 힘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루에 50개 정도 올리면은 대충 한 3개월 정도면은 이 정도 개수가 충분히 채워지잖아요. 그래서 3개월 정도 꾸준히 상품 등록을 했는데 500에서 1,000만 원 정도 매출이 나오면 정상적이게 잘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상품을 11번가라든지 이런 것들을 10,000개를 뚫어주게 되면 4, 5개월 정도, 길면은 6개월 안에 10,000개를 올렸을 때 매출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이 나온다. 많으면은 2,000만 원 플러스 알파. 자, 요 정도가 나오면은 나는 그래도 꽤 잘 하고 있구나. 자, 이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 이때 사업자를 확장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확장을 하게 되면은 공장이 2개가 되는 거죠. 두 번째 공장도 똑같겠죠. 자, 요렇게 됐을 때 합치면은 매출 2,000에서 4,000만 원짜리가 나오는 거예요. 마진율은 평균적으로 한 20에서 25% 정도 되니까 대충 400에서 800만 원 정도의 순수익이 나온 거죠. 물론 알바비 같은 거는 제외한 거예요. 사실은 사업자 2개까지는 솔직히 말하면 알바 안 써도 돼요. 사실은 요즘에는 알바를 많이 써라는 추세라서 알바를 거의 다 쓰시지만, 전업이신 분들은 그냥 혼자서 이 사업자 2개는 풀로 매달리시면 못할 거 전혀 없습니다. 하루 종일 갈아 넣으시면. 자,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은 매출을 좀 비교적 빨리 올 수 있는데, 저희는 4개월 만에 어떻게 이렇게 단기간에 매출을 올릴 수 있게 되었느냐, 이 확장 전략을 되게 빠르게 했어요. 제가 아까 전에 상품 5,000개 올리는데 뭐 3달 정도 잡았지만, 저희는 시작부터 알바를 투입해서 한 달 만에 이 매출을 만들었어요. 근데 절대 아무나 하시면 안 되고, 저희는 어떻게 보면 구매 대행을 거의 5, 6년 정도 해왔잖아요. 저희는 그래서 이게 사실 매뉴얼화가 돼 있어요. 완전히 제대로 올릴 수 있는. 내부에 이제 직원들도 충분히 이런 것들을 잘 하기 때문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사업자를 늘릴 때는 저희 직원분들이랑 함께 해서 되게 단기간에 매출을 늘린 거지, 처음에 아무 준비도 세팅도 되어 있지 않으면 이렇게까지 단기간에는 안 되지만, 그래도 적어도 이렇게 가는 가이드를 알고만 있으면 여러분들이 1년 걸릴 거 6개월 안에 땡길 수는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공장화 전략, 사업자는 왜 늘리는지, 그리고 사업자는 언제 늘려야 되는지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아시면은 여러분들 매출 향상을 적어도 2배 이상 빠르게 갈 수 있다. 오늘은 이 개념을 여러분들한테 잡아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또 하나 이런 게 있어요. 매출 10,000개 올리면은 상품을 삭제하면서 올려줘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것도 사실상 엄청나게 방법이 있어요. 이거는 아마 구매대행 반자동 업계에서 아마도 저희만 알 것 같은데, 그 상품 10,000개 정도를 올렸을 때 아무것도 안 하고 하루에 1시간 정도 주문 처리나 체크만 해줘도 매출이 계속 안 떨어지게 유지시키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사업자 3개 매출 6, 7천만 원 내면서도 하루에 2시간 정도 일하는 것도 사실상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 영상이 반응이 좋으면 이거를 완전 그 특급 비밀이긴 한데, 제가 유튜브에서 소스 하나 정도는 풀어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많이 댓글 달아주시고 또 관심 가져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